나를 둘러싼 환경과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래서 미술 교과에서는 1학기에 사회 속에 나를 보다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을 통해서 나를 주제로 나를 알고 나 자신과 주변의 관계를 발견하고 나타내는 수업을 하고. 자, 수행평가는, 첫 번째 수행평가는 학습지를 나눠줄 거예요. 나 관련 학습지를 나눠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가족, 친구, 주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수행평가는 흡연, 왕따, 폭력 등을 주제로 해서 보건 선생님을 외부에서 모셔서 특강을 들은 후에 미술과 융합을 해서 입체 포스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건 교내 대회로 실시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시상과 상품이 주어지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마음에 드는 악기 이름이나 악기군을 선택하여 특징이 드러나도록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할 예정인데, 이것도 음악과 융합으로 해서 음악 선생님이 음악 시간에 악기 이름도 알려주고 악기군도 알려주고 음악 관련 독서를 한 후에 그 독서 후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거를 글씨로 표현하는 수업은 또 미술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시간이 됐을 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수행평가가 이런 식으로 3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자, 1학년 자유학년제 수행평가는 100%입니다. 평가 영역은 나 관련 수업 활동지, 입체 포스터, 타이포그래피 영역으로 할 거고요. 평가 방법은 실기평가하면서 개별평가예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아래와 같고요. 그 다음 평가 시기는 때는 5월, 두 번째는 6월, 그 다음 세 번째는 7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세부 기준은 매우 잘함, 잘함, 보통을 해서 이런 식으로 대략 표현력과 성실성, 이런 걸 볼 거예요. 이거는 나 관련 수업 활동지의 세부 기준의 예시고요. 그 밑에 수행평가 2가지는 나중에 등교 개학 후나 차후에 다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시간에 불참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날 접속이 잘 안 됐거나 뭐 사유가 있어서 불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수업 당일의 날짜, 시간이 보이게 접속 안 됐던 화면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그 후에 접속이 되었을 때 이 영상에 대해서 감상을 하시고 그 증빙 자료를 7일 이내에 이 학습터에 댓글을 다시면 돼요. 이 학습터에 증빙 자료와 댓글을 다시면 출석 인정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속의 나를 보다라는 단원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교과서는 금성출판사고 금성출판사에서 제공한 학습 재료로 수업을 여기 보면 우리의 학습 목표는 나, 너, 우리 이런 관계를 탐색하고 사회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할. 자, 사회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 생각열기에서 방구에 파이프를 불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 작품을 볼 수 있죠? 방구는 노란 집을 마련해서 고갱과 함께 머무른 후에 둘은 빈번하게 성격 충돌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신하게 되니까 1888년 12월 고우는 스스로 격분을 참지 못해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랐죠. 이 그림은 그 사건으로 곡괭이 떠나고 1889년 1월 병원에 퇴원한 고우가 귀에 붕대를 감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림에서 왼쪽 귀가 아닌 오른쪽 귀가 잘린 것은 자아상을 그릴 때 걸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아상을 보면서 왜 방고우는 자신의 귀를 잘랐을까? 뭐 그런 것들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저런 터치나 색깔은 왜 저렇게 썼을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고우가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고우는 왜 밀레의 그림을 묘사했는지, 고우에게 고우와 함께 그림을 그렸던 고갱과는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체부였던 조제프 롤랭과는 친구 관계였는데 그 친구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고우에게 물감을 팔던 상인 탕기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의 사람이었을지, 그 다음에
고우가 살던 노란 집은 고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다음에 고우의 방은 왜 고우가 자신의 방을 그리면서 뭘 보여주려고 했는지, 뭐 기타 등등, 뭐 고우의 동생 태우도 있었는데 고우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또 고갱의 입장에서는 고우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우의 주변 관계도를 자신에게 대입해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롤모델은 누구인가? 나에게 집은 어떤 공간인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는 누구인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고마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공간에서 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질문도 하고 적절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내면의 표출 자화상. 자, 렘브란트라는 작가는요, 여기에 젊은 날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그렸다고 예시작품이 나와 있는데, 이 렘브란트는 청년 시절부터 노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100점이 넘는 자화상을 남겼어요. 그려진 자서전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방대한 자화상 작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내적 성찰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에게 있어서 자아상은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와 예술적 편력을 더듬는 이정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수많은 자아상의 작품 중에서 젊은 날의 자아상을 그렸을 때의 작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복식이 화려하고 자신감이 엿보이죠? 자, 이때 그렸던 렘브란트의 자아상은 렘브란트가 어떤 느낌으로 뭘 표현하고 싶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